6개인 줄 알았는데 5개네. 약간 좀 자, 8-4입니다. 위에 적혀 있고요. 8-4에다가 우리 6개 해야 되는구나. 그래프까지. 그쵸? 그래프는 맨 마지막에 하자. 그래프는 맨 마지막에 하자. 가봅시다. 비주얼 아트래 시각 디자인이란 시각 예술 학생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보도록. 근데 일이야 훨씬 더 복잡한 일이야. 뭔가를 본다는 게. Then lay person might think.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전문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래요. 비주얼 아트 학생들은 무언가를 보도록 훈련을 받는데, 보도록 본다라는 것은 만들어집니다. 기대에 의해서. 그렇지. 그리고 기대는 옵니다. 방식으로 지각하는, 세상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방식으로 옵니다. 자, 일단 시각 예술 학부들은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일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누적해서 봤을 때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일을 교육받는다.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가 들어가죠. 예시가 들어갑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요청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설정할 것입니다. 근처에 머리 꼭대기에 눈을 고정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응하지 않습니다. correspond, 상응하다. 얼굴이 정말로 배치된 방식과는 상응하지 않습니다. proportion 하면은 비율이란 뜻인데 그냥 여기서는 배치하다라고 읽어보자. Okay, we can in the way.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일에 교육을 받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뭐뭐 하는 것을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머리 맨 꼭대기에 배치를 한다는 얘기지. 진짜? 잠깐만. 하지만 이러한 지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배치다. 이거 배치하다라고 읽어요. 그래서 정말로 배치된 방식과는 상응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배운 대로 배우라고 읽어주세요. 자, 학생들이 배운 대로 우리의 눈은 나눕니다. 머리를 정확하게 센터 라인으로부터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체 얼굴 전체 사람을 그려보라고 요청받았을 때 사람들은 손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훨씬 더 작게 얼굴보다. 다시 부정확한 시각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 얼굴이나 손을 그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미대생들은 이렇게 얼굴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죠. 자, the power of our expectations. 우리의 기대에 대한 힘은 설명해 줍니다. 왜 초급자가 눈을 너무 높게 그리는지, 머리를 너무 작게 그리는지. 관찰적인 그림은 요구합니다. that으로 바뀌어야겠죠. 하나가 어느 한 사람이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보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지, 우리 사람 그리라 그러면은 그렇게 그리지. 여기는 후치수식 제대로 연습하는 지문인 것 같아요. 후치수식 관계대명사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겠지? 한번 가볼게요. 자유놀이란 가르칩니다. 공간의 인식을. 그래서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자신감을 가르쳐준대요. 움직이는 능력이래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은 근본적인 거야. 방향을 찾거나 길을 찾는데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유놀이는 공간인식과 그리고 움직이는 능력을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요거는 방향감과 내가 이쯤 와서는 여기구나. 혹은 방향감이랑 길을 찾는 능력을 배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장. 혼자서 얘기하면 개소리니까 요게 연구가 뒷받침해주는 거야. 이 연구도 똑같은 얘기 하겠지. 자유놀이를 했더니 길을 잘 찾았더라.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예상하고 가는 거야. 보여주는데 얘는 동사 뒤에 대시니까 접속사 대시다. 접속사 대 명사절. 아이들이래. 근데 어떤 아이들이야? are allowed to roam free. 우리 롤에서 로밍하면 뭐예요? 니들에서 뭐 탑으로 로밍을 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배회하다라는 뜻이에요. 배회하다.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하도록 허락받은 아이들이 이게 뭐야? 자유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자유놀이가 자유롭게 대회를 한다라는 내용이랑 중첩돼서 보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더 나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더 나은 감각을 가지더라. 아이들이 주어
동사 이렇게 보여야 돼. 수일치까지 같이 잡아야 된다. 자, 다음 더 나은 방향감. 자,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보이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고. 자유롭게 자유놀이를 한다는 것은 방향감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 능력이 향상됐더라. This may explain that. 이것은 설명해 줄지도 몰라. 그리고 사람들인데 또 이제 사람들 다음에 후 나왔으니까 현주나 동사하는이라고 읽어줘야겠지. 자, 가보자. Who grow up in rural areas. 시골 지역에서 시골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주어 동사 tend to be better navigators than those. 사람들보다 더 나은 길을 찾는 사람이 되었더라.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보다. 자, 일단 자유롭게 대회를 했더니 주변 환경과 이해도가 그리고 방향감이 상승했더라. 그리고 방향 감각은 시골 촌뜨기 시골 사람하고 도시 사람하고 누가 더 좋더라? 시골 사람들이 더 잘 찾더라. 다음 문장 또 연구 나왔네.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할 거야. 자, one study found that 동사 뒤에 대시니까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지. 9살짜리 애에 또 후 들어가 있잖아. 서준아, 그러면 동사하는 9살짜리라고 읽어주면 돼. 어? 자, regularly cycle around their hometown. 그들의 고향 주변에서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찾던 아이들이 are able 스케치를 그 주변 환경, 여기 타운이겠죠 이게. 그들의 마을을 밑그림을 더 잘 그리더라. 어떻게? In detail. Than those people. 자유롭게 사이클을 하지 않았던 애들보다. 또 예시를 또 하고 있지? 뭐라고? 마을을 자유롭게 사이클 탄 애들이 세부적으로 주변을 기억한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여주지 암시하다, 제안하다, 암시하다 고급의 수준의 공간 인식을 그들의 나이대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 고급 공간 인식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지. 자, others는요 다른 연구를 얘기하는 건다. 다른 연구들은 have shown that 보여줬지. 동사 뒤에 대시니까 접속사 되시겠네. 11살짜리 애들이 to 들어가 있으니까 동사하는
make their own way to school. 학교로 가는 길을 지 좆대로 가는 애들이 11살짜리 애들이 더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더라. 그들의 로컬 에어리어를 그들의 동료들보다 어떤 동료야? Accompanied by an adult or travel by a car. 차로 이동하거나 어른들에 의해서 동행하다니까 동행되는 동료들보다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는 애들 혹은 차로 가는 애들보다 어떻게 더 정확한 지역을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더라. 자, 자유롭게 통학을 했더니 지역 지도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더라. 계속 1번부터 6번까지 6번 문장까지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지. 지루하지 이제. 이것은 차이야. 뭐 사이에?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리고 수동적인 학습에 중요한 거 아니더라. 니네들이 공부해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돼? 액티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혹은 궁금해서 더 알고자 하는 학습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o are drive everywhere 어느 곳이든 이끌어지는 아이들은 never get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질 수 없지. 그들 자신의 판단이나 그들 자신의 지도를 그릴 기회를 얻을 수 없지. They cease being explorer. 그들은 탐험가가 되는 것을 중지한다. 이거는 뭐야? 무체였던 거야. 무체. 어떻게 돼야 된다? 능동적 태동은 즉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도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20살 때까지, 23살 때까지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22살 때 공부를 시작했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때되면 하겠지. 근데 내가 필요해서 정말로 했던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백날 얘기해줘봤자 너희들이 못 느끼면 공부 안 해. 네? 진짜야. 이 공부도 지금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로 궁금해서 다녀야 되는 거야. 그냥 너희들 남자애들 여기 다 보면은 여기 그냥 대충 여기 보면 어딘지 알겠다. 뭐 간판 하나 보고 이쪽 맞구나 이 생각하면서 다니잖아. 여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도 그런 거 다녀? 공간을 어떻게 인식을 해? 여기에 몇 층짜리가 있고 그런 거 기억해? 우리는 기억하잖아. 그치? 요 몇 층이지? 여기 7층에 뭐 S 휘트니스 있고 뭐 5층 뭐 5층에 스위스터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다니잖아. 응?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능동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뭐 누가 빠따를 친다 쳐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너희들 진짜 필요해서 해야 돼. 근데 그건 있었어. 옛날에 나 진짜 지리 2학년 때 스승님이 한 분 계신데 지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어. 지리. 근데 선생님이 존나 무서웠어. 뭐 한번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고 3시간 하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려. 근데 이거 실패하면은 맞는 거야. 거기다가
한 번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다 걸렸는데 진짜 장난 아니고 요걸로 20대를 맞았어. 혹은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 자랑은 아니고 꾸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차피 뭐 얘네 둘밖에 안 보지 않을까? 진호밖에? 술을 마시고 학교를 한 번 안 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집에 와가지고 나를 또 데리고 갔었어. 지금 참스승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은 평균이 일단 90점 넘었어. 이거 뭐 시험 보고 평균 몇 점 이하로 떨어진다? 그 반 전체 얼차려. 오답 다 써야 돼. 틀린 문제 다 이제 문제로 10번씩 써야 돼. 야,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그 덕분에 선생님이 재수 그 22살에 다시 했을 때 사탐을 공부를 안 했어. 기출문제만 풀었어. 너무 쉽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한테 뭐 그 선생님이 뭐 가르친 게 뭐 무서워서 배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무서워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선생님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을 했어. 느낌이. 또 선생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선생님이 내가 그 대학교 서류 쓸 때 재수하면은 모교로 가가지고 원서를 제출을 해야 돼. 갔을 때 계시더라. 그때는 이미 세상이 많이 다녔지. 체벌도 없고 막 이렇게. 선생님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라도 잘하자였어 나는 그때 당시에. 이거라도. 지금 와서 보통 생각나는 게 잘한 거 아닌데 씨. 교문에서 이게 좀 이렇게 조금 깔랑깔랑한 이게 너희들은 지금 쫄바지 입어도 되잖아. 우리 때는 이렇게 통바지를 입고 다녔었어. 통바지, 나팔바지 해가지고 그게 잠깐 유행이었었는데 선생님은 그 쫄바지로 보수했어. 패션을 거꾸로 하자 해가지고 쫄바지 걸렸어. 근데 담배 냄새가 난대. 어떤 학생부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교복 마이에서 담배가 나오거든. 근데 그 지리 선생님이 오더니 동우는 학교에서 담배 안 피잖아. 그래서 들어가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야. 아직도 교복 18살, 18이니까 19살 때였는데 날 잡은 사람은 은갈치라는 선생님이었고 뭐 아무튼 그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또 그 드라마에서 참교육 보냐? 너무 과장되긴 했는데 그 나름의 낭만이 있었어. 나름의 낭만. 내가 거기까지 갔어 지금. SNS. 진짜로 칼 휘두르는 학생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지. 무튼 너희들이 느껴서 해야 된다고. 근데 억지로 할 거면 진짜 안 하는 게 나아. 너희들이 필요해서 해야지. 필요해서. 자, 라이즈가 일출 뭐 뜨다라고 읽는데 너 등장이라고 읽어도 돼. 불공평 속에서의 등장. 불공평함의 등장은 유일한 원인이 아니죠. 경제적 관심의 우려에 대한 유일한 이유가 아니래요. 우려가 뭐야? 불공평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한다? 플러스 알파를 잡고 내려와야겠지? 얘가 누군가 생각을 하면서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소재가 될 거예요. 조지 아칼로프 무튼 경제학자래요. 경제학자에 의한 연구는 경제학 정체성의 경제학 정체성이 들어가네요. 이제 정체성의 경제 정체성 경제학 학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는 강조했습니다. 주어가 얘고 동사 바라수 일치 알겠지?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중요성을 강조했대요. 정체성. 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를 정체성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in the standard economic model 표준 경제학 모형 속에서 일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그쵸? 돈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하지만 정체성의 경제학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중심되어 있구나.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자,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읽어야겠지. 무엇을 그들이 만들어내는가. Rather than what they consume. 그들이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정체성 경제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렇구나. We are more likely to ask someone we just met. 우리가 방금 만난 사람에게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 직업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Then, what do you buy? 네가 뭘 사는가?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뭐해? 무슨 일 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정체성의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소비는 반주제다. 소비는 반주제야. 소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관심이 없어. 소비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질문은. 다시 얘기하면은 너 무슨 일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다? 정체성 경제학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돈 버니? 홈 팔아요. 음식 배달합니다. So, 그러니까 when the twin force of technology and trade 거래랑 기술의 쌍둥이의 힘, 두 가지의 힘은요 공장의 일을 빼앗아 왔을 때, 이 두 힘이 공장 일을 뺏어 갔을 때 in advanced nations, advanced nation이 뭐야? 발달된 국가에서 선진국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선진국에서 기술과 거래의 두 가지 힘이 공장 일을 없앴을 때 It's called comfort. 뭐라고 써놨지? 달갑지 않은 위로였을 거야.
to tell the struggle middle class 고군분투하는 중산층 친구들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텔레비전이 점점 싸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위로였을 거야. The rise of populist politicians 영합주의래요. 영합주의 정치가들의 등장은 부분적으로 블랙래쉬 반기였어. 안정적인 직장의 손실에 대항한 반발이었어. 반란이었어. 파퓰리스트, 폴리티션. 파퓰리스트 뭐 인도주의, 뭐 인간 뭐 좀 편 들어주는 민주주의. 알겠죠? 민주당. 그래, 민주당. 자, 민주당의 등장은 안정적인 직장의 손실에 대항한 반발이었어. 계급 직장들 and the reminder 상기시켜주는 거지. 중요성을 저 낮은 실업률의 안정적인 사회에서 낮은 실업률의 중요성에 대한 리마인더이자 클래스적 그냥 이게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 맞아. 근데 정체성 경제 뭐 하면서 돈을 버냐 이게 많이 중요하죠. 너 뭐 사고 다니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정체성의 경제학에 대한 지금 어떻게 읽었어? 오늘 대한이라고 읽었어요. 뭐뭐에 대한. 요 친구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자아 정체성이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들의 직장에다가. 그래서 직장이 없어지는 것은 불안정적인 사회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잠깐 쉬었다 갑시다. 축구 봤냐? 상식을 벗어났다 이거지. 뭐야? 왜 이래? 네, 안 돼요. 아까 내가 다시 준비하는 줄 알고 살짝 빠칠 뻔했는데 내가 그냥 잘못 뽑아준 거야. 아보자. 읽고 쓰는 능력은 리터러시라는 뜻 아시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은 제한됩니다. 작은 부분으로 사람들의 첫 번째 15세기 동안 글의 발명 이후에 많은 이유들로 옛날에 뭐 너희들 드라마 봤으면은 조선시대 때 천민이 어디서 글을 읽어? 그랬지? 응? 글 가지고 개그 나눴던 거 아시죠? 그 지금 이제 너희들 20살 3년 후에 이태원이나 홍대 클럽 갈 거잖아. 클럽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것도 계급 구조야. 나 좀 있는 집 자제야 이러면서 이제 영어로 떠들어. 좀 그렇지. 응? 박탈감 느낀다. 아 그러면 쟤는 부자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리터러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요구했습니다. 많은 훈련을 일단 소수에게 허락된 글 아씨 뭐라 그러냐? 문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텐데. 글 리터러시라고 쓰기 그냥 리터러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리터러시라고 이제 할게요. 자, 이게 많은 이유가 많대. 첫 번째 이유는요, 뭐예요?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많은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time consuming and expensive. 시간이 소비가 많이 됐고 비쌌습니다. 비싸고 이렇게. 그래서 이용 가능했습니다. 오로지 작은 서브셋의 엘리트 자제분들만. And the scriber class 서기관 계급. 서기관 계급인데 계급은 어떤 서기관 계급이냐면은 emerged 등장했던 서기관 계급은 wanted to protect its privileged position. 그 특권받은 입장을 보호하길 원했습니다. 그 특권을 보호하길 원했대요. As an information priesthood, 정보 성직자로서 특권을 받은 입장을 지키고 싶었대요. It had no interest, 관심이 없었대요. In making literacy easier,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더 쉽게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쉽게 만드는데 획득하고 더 널리 이용 가능하게, 획득하기에 더 쉽고 더 널리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는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1번, 목적격 보어 2번. 그래서 이집트 서기관 사람들은 훈련 문서들은 이집트인의 서기관 훈련 교과서는 강조했대요. 우월성을. 어떤 우월성이냐면은 being scribe, 서기관이 되는 그러한 우월성을 강조를 했대요. over all other career choice, 모든 다른 직업 선택들보다 더 우월함을 묘사를 했대요. With titles, 제목을 가지고 어떤 제목이냐면은 like do not be soldier, priest or baker. 되지 말아라. 군인이 성직자가 제빵사가 되지 마라. One of the text, 교과서 중에 서기관 교육 교과서들 중에 하나는 시작합니다. Set in heart, 너의 심장을 고정시켜라. 서기관이 되는 것에 that you may direct the whole earth. 그러면 너는 전체 지구를 지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
서기관은 글을 쓸 줄 아는 우월성을 강조하고 주입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Literacy was power.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곧 권력이었다. 이러한 이것은 어쩌면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왜 알파벳 글쓰기의 혁신이 in which a small group of symbols standing for particular sounds 특정 소리를 의미하는 작은 집단의 상징물이 상징물이 어느 단어를 쓰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알파벳 라이팅의 혁신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초기에는 쉬운 영어가 수용이 안 됐다는 얘기지. 영어가 너무 쉬우니까 평민들도 접근할 수 있었던 거지. Even though 주어가 동사했지만 그 영어가 was used to render names foreign words from early in the third millennium BC before Christ. 3000년 전에 기원전 3000년에 초반에 외국 단어와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렌더가 만들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표기하다는 뜻으로 읽히네.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긴 했지만 이 영어의 알파벳 라이팅이 늦게 받아들여진 이유를 설명을 해준대요. In theory, 이론 속에서 서기관들은요 could then have abandoned 버릴 수 있었을 거야. 수백 개의 전문적인 상징물들을 버릴 수 있었을 거야. 그들이 요구받았던, 배우도록 요구받았던 수백 개의 글자들을 버릴 수 있었을 거야. 이론상. 그리고 단순히 알파벳 알파벳 문서를 대신에 쓸 수 있었을 거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못하게 했던 게 뭐예요?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But this would have made writing much easier. 하지만 이것은 만들어 왔었지. 글 쓰는 것을 더 쉽게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위협했지 그들의 특별한 지위를. 그래서 안 받아들여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 답지 보면은 literacy as power, 권력으로서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어떻게 엘리트들이 그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을 독점적으로 유지를 시켰는가. 자, 마지막 질문. 이거 하고 대유식 하자. 10시까지 하고 가자. 10시까지 가야 돼. 일단 이거 해. 자, 윤리적 윤리적 특수주의는 적용을 거절합니다. 유니버설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보편적
윤리적 특수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보편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틀렸는데 윤리적으로는 틀렸는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take honesty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정직함을 가져와 보자. 몇몇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솔직해야 돼. 상황에는 관계없이. 이게 뭐예요? 아, 이건 파란색으로 잡아줄까? 자, 이건 보편적 윤리 원칙이 항상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윤리적 특수주의는 But wait, 가보자. 하지만 기다려. Says the particularist. 윤리적 특수주의자의 말을 들어보자. What about situation where a lie might save a life? 거짓말이 생명을 살려주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게 뭐예요? 지금 도덕적 보편주의의 허점이지. 우리 맨날 이런 생각 하지 않았냐?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imagine an axe wielding이 뭐야? 도끼를 든 악당이 너의 할머니를 찾고 있어. And asked where she's hiding. 그녀가 어디에 숨었는지 물어보고 있어. Surely in this very particular circumstance, 이러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네 거짓말 칠 거야? 특수주의, 윤리적 특수주의에서 보편적인 원칙은 너무 리지드합니다. 유니버설과는 리지드합니다. It's not possible. 불가능하지. To develop any meaningful instructions, ethical living. 윤리적인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지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Rather than uselessly broad. 불필요하게 넓은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의미 있는 지시사항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나데이 instead be. 야, 문장 위치 두 개 기억하세요. 알겠죠? 나데이 instead be. 대신에 particularist는요 초점을 둬요. 윤리적 관점, 참여로. 자, 윤리학은 단순히 문제가 아니야. 규칙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야. 나데이 법비 세미콜론 B 이렇게. 그 윤리학은 요구하지 우리가 민감하게 되는 거야. 뉘앙스에. 그런 마주침에 그러한 상황에 접하는 그런 뉘앙스에 조금 예민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And to be able to respond to it appropriately.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 적절하게 그 상황에 반응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Of course, 물론 some people may say 몇몇의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지. 특수주의가 그 자체로 보편화된 접근이야 윤리학에. 몇몇의 사람들 이 특수주의도 보편적인 윤리학의 접근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특히 까다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편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리에서 보편주의인데 보편주의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 그 특수한 주의를 우리가 요거를 유연하게 넘어가자. 이것도 보편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그냥 그 새끼는 좀 까다로운 새끼야 하고 이제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6번.
좋아요. 까먹을 뻔했네요. 선생님 외국 나는 빨리 외국 나간다 그랬는데 20년 후에도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나도 못 나갔어. 해외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뉴질랜드 가고 싶어. 왜요? 빨리 치대 보내려고. 딸이 공부 안 해. 공부 못해도 치대 갈 수 있다 거기서. 졸업하는 게 문제지. 뉴질랜드 너무 싫다. 나는 한국 가고 싶어. 누가? 만약 딸이 이 땅이 너무 싫다. 아 너무 시킨 대로 화내지. 국적만 따고 뭐라 그래? 국적만 따라 그럴 거야. 이미 좀 인플루언서들은 일부는 해외 국적 따놓고 있는 거 알지? 세금 너무 많이 들어가. 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뭐 이번에 뭐 반도체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전에서 영업이익 많이 냈으니까 니네 돈 좀 내. 삥 뜨는 것도 존나 웃긴 거 같아. 자본주의에서. 저랬으면 돈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국내 기업 내쫓고 외국 기업 들어오죠. 테무 이런 거, 알리익스프레스. 아니 그리고 내가 존나 웃긴 게 스타벅스는 그걸 왜 깐 거야? 스타벅스 기프티콘 때문에 아직도 사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스타벅스 먹는 사람들 돈을 먹어요? 기프티콘 받아서 먹잖아. 아니야? 나중에 막 회사 다니면은 기프티콘이 계속 있어. 어?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람들이 서로 선물 주고 하는데 스타벅스로 주고 받아. 네, 그런 얘기 안 해. 미안해. 아씨. 너희들도 좀 올바르게 알고 있길 바래가지고. 위에 그래프는 봐봐 씨발 여기 뭐 한국이 없어. 중국도 빼놨잖아. 얼마나 멋있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추세를. 세컨핸드 클로싱 퍼치스. 중고 옷 구매. 저요. 저 당근 졸라예요. 얘 옷 새거 거의 없어. 무조건 당근이야. 5국가 중에서 2018년부터 2022년. 야 진짜 당근 너무 좋지 않냐? 너희 당근 해봤어? 안 해봤어? 2022년도에 미국은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2002 어디 있어? 미국 32 구매했던 중고 옷을 유지하면서 탑 포지션을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전체의 기간 내내 맨날 위에 있죠? 자 2018년도에 오케이 자 the UK ranked second 2018년도에 UK가 second 오케이 23%. While France and Germany shared the next highest percentage. 자, share하고 있죠. But by 2022, 2022년도에 프랑스 점점점점점 31 2등했네. overtook the UK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와 젊은이는 같은 퍼센테이지를 가졌다 2018년도에. 네, but the gap between them 그들 사이의 차이는요 점점 넓어졌습니다. 점점 넓어졌나요? 네, 뭐 그럴 수 있지. Reaching a difference of over 10% points in 2002. 자, 10%인가요? 20이랑 11인가? 프랑스 젊은이 요거야?
요거야. 같이 시작했고 젊은이 10% 차이 안 나죠? 9%죠. 9%. 스페인은 가장 나은 퍼센테이지를 2018년도에 가지고 있었지. 12%. 그 다음에 although this figure rose to 16% in 2022, 2022년도에는 16%로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죠. At only half the level of the United States. half 32, 16 맞죠? 프랑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프랑스는 라지스트 인크리즈를 보여줬대요. 프랑스 어디 있어? 프랑스가 18에서 13, 12, 13 증가했네. 뭐 그런가 보다. Why United States는 so the smallest increase 4%밖에 증가 안 했네. 자, only 3% point difference. 3% 차이를 가지고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